안녕하세요. SBS 8시 뉴스보다 30분 먼저 찾아가는 핫뉴스 오프너입니다. 오늘 두 번째 방송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SBS 보도국의 홍지영 논설위원입니다. 어제 첫 번째 방송이라서 댓글 소개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댓글부터 우선 먼저 잠깐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제요, 좀 다른 시각의 뉴스 흥미롭네요. 이런 댓글 남겨주신 분 계시고요. 또 랭킹 오프너 컨셉 좋아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어제 저희가 이슈 오프너에서 노인 무임 승차 문제를 다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노인 무임 승차 시간을 정하는 게 좋겠다. 출퇴근 시간 피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노인의 정의가 정년, 연금 등과 같이 기본소득과 같이 고려해야 된다. 어제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무임승차가 비용 대비 복지 효과가 큰 복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노인이라는 말을 없애야 된다. 건강한 분도 노인이라는 단어로 고립시키면은 안 된다. 어제 저희가 이 문제를 갖고 굉장히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노인들이 특히 노인들이 무임승차 폐지하라고 헌법 소원을 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헌법 소원을 냈는데 헌법 소원이 각하됐었죠. 어제 그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아마 그 소식에 대한 댓글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댓글로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랭킹 오프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와 같이 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인데요. 어제보다는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보다 네. 나으면 네, 일단 목표는 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내일은 오늘보다 낫고. 네, 네. 어쨌든 뭐 하루하루 나아지겠죠, 뭐.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뭐로 네. 갈까요? 요즘 글자 그대로 장안의 화제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못 해봤는데 네.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챗 GPT 소식을 한번 골라봤어요. 네, 출시 2달 만에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구글에 거의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구글이 위기 경고를 뜻하는 코드 레드를 전사적으로 발령을 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코드 블루 발령하는 것처럼. 그런데 구글이 드디어 대항마를 내놨습니다. 이름이 바드라고요? 네, 바드라는 말은 시인, 네. 악사, 음유 시인. 네네네. 네. 중세 시대의 그렇습니다. 시인.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시인이나 악사를 좀 겸해가지고 단어를 만든 걸로 봐서는 네. 조금 총체적이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인의 범위가 아니라 뭐 텍스트를 다루는 문자를 다루는 수준이 아니라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예술적인 네. 것까지 포괄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네. 주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느낌을 일단 바드라는 이름에서부터 먼저 받게 됩니다. 네. 오늘 이제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 피차이 CEO가 네. 이 사실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 구글 입장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비상이었던 것이 그동안의 검색 엔진들을 보면은 일일이 검색을 해서 찾아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보고 그렇죠. 변환할 거 있으면 변환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챗 GPT 때문에 이 검색이 앞으로는 자동화가 돼가지고 예를 들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과정들 제가 말씀드렸던 과정들을 한꺼번에 그냥 처리해 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기존 검색 엔진들 입장에서는 완전 다른 시대로 넘어가 버리고 패망해 버리는 상황이 되는 그냥 거거든요. 뭐 단어 하나 찾아서 검색하는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이 검색 엔진의 역사 자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챗 GPT에 대해서 구글에서 코드레드를 비상령을 발령을 한 것이고 네. 그 결과가 이제 사실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네. 그게 작년의 일이었거든요. 코드레드가. 그렇죠. 네, 얼마 안 네. 됐어요. 네, 근데 네, 그 네. 사이에 네. 그 회사를 떠났던 공동 창업자 다시 부르고 관련 전문 업체하고 다시 제휴 맺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한 맞습니다. 5천억 원 네, 정도 네, 네.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 결과로 일단 발표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구글에서 내세우는 게 어떤 것이냐면 네. 요즘에 사람들의 검색하는 질문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를 들면은 피아노의 건반수는 몇 개인가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피아노랑 기타 중에서 어느 것을 배우는 게 더 쉽나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사실이라든지 정보 네. 이런 쪽보다는 네. 구체적인 어떤 매뉴얼이랄까요? 문제 해결 방식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AI가 그걸 이제 계산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피아노 배울 때는 뭐 얼마나 걸리고, 뭐 기타 배울 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뭐 이런 거. 그러면 그렇죠. 내가 지금
취미 생활로 예를 들어서 네. 뭐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기타를 배우고 싶다. 근데 나 지금 나이도 많고 제대로 지금부터 해도 될까? 둘 중에 어떤 네. 걸 먼저 하면 좋을까? 네네. 내가 만약에 배운다면 뭘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겠죠. 그렇죠. 그럴 때 개인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네, 거죠. 개인 특성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네.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봐서 네. 어느 쪽이 더 낫다 이런 아. 것까지도 도출을 해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런 단순 사실을 넘어서는 그 구체적인 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저희도 뭐 평론가님 부르지 않고 네. 오늘 뭐 저기 안철수 의원 뭐 어떻게 됐나요? 뭐 이런 거 이제 네네. 물어보는 식으로 이렇게도 네.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싶은데. 저도 사실은 그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네. AI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네네네. 이게 걱정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네. 드립을 개발한다거나 네. 성대모사를 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AI가 그걸 쫓아갈 저희가 수 없을 것 같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네, 불쑥불쑥 예. 튀어나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장담은 못하겠는데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와 기타 중에서 무엇이 더 배우고 싶고 네. 얼마나 연습해야 하나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까지 해서 답을 준다는 거잖아요. 네네. ChatGPT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알파벳 그 CEO 피차이 그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드를 사용해서 나사의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작년에 굉장히 네. 이슈가 됐었잖아요. 우주망원경이 새롭게 발견한 것을 이걸 9살 어린이한테 맞춰서 쉽게 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웹 망원경이 뭐지? 뭐 이렇게 잘 모르겠다. 뭐 네. 이러는데 이제 그걸 9살이가 알 수 있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우리 같은 연령대가 알 수 있게 설명할 수 있고 그곳에 맞는 맞춤형 네. 어떤 교습법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국내 한 언론에서 챗 GPT와 이 바드의 차이를 비교를 해봤대요. 네네. 바드 쪽에서는 말씀하신 그 질문, 네. 전체 망원경에 대한 질문을 입력을 하면 바드 네. 쪽에서는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 그 망원경을 통해서 얻은 최신 정보가 네. 출력이 됐고, 바드에서는? 예, 근데 챗 GPT에서는 그 챗 망원경에 대한 어. 좀 쉽게 이해할 만한 서너 가지의 사실. 어. 예, 그래서 양쪽이 다르게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나중에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아마 그리고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전투가 네. 되겠죠. 엄청난 전투가 네. 벌어질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와중에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중국도 네. 나섰다는 기사가 있어요. 중국 바이두가 챗 GPT 대항마를 다음 달에 출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유사한 서비스라고 하는데 어니봇이라고 어니봇. 해서 네, 다음 달에 출시를 한다고 하고 예. 홍콩 거래소에 바이두 주가 상장돼 있는 어. 것이 장중 15% 급증을 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요. 그것도 그럼 나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겠네요. 네, 뭐 어느 정도 임박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네, 얘기가 되고 임박하다. 있고 AI 분야는 사실 중국이 미국한테 조금 앞선다거나 아니면 네. 크게 뒤처지지 않았다 아. 이렇게도 평가를 받는 분야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쪽의 발표에서도 좀 눈여겨볼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MS에서도 구글하고 거의 뭐 크게 시차를 두지 않고 오늘 또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예, 검색 엔진 발표했나요? 검색 엔진 빙이라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네네, 네. 이것이 또 이제 AI하고 접목이 돼가지고 또 새로운 네. 어떤 검색이 구현될 것이다. 네. 이런 예고가 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진짜 전쟁이네요. 하루하루가 다른 것 같은데 네. AI 대 AI 본격적인 AI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저는 궁금한 게 AI가 기자를 먼저 위협할까, 평론가를 먼저 위협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 네. 입장에서는. 네. 그것도 궁금하네요, 진짜. 네. 그 기자도 뭐 필요 없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기자들 네. 실직자 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궁금하네요, 진짜. 이게 먼 미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조만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만간 펼쳐질 인공지능 AI 대결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지금까지 8시 뉴스 오프너가 주목한 랭킹 오프너 찾아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 토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계속 오늘 수고해 주시고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 둘러싼 소식으로 골라봤어요. 정말 시끄러워요. 네. 진짜 이렇게 시끄러운 전당대회가 있었나 싶은데요. 네. 네.
예전에 진짜 국민의힘 전당대 이렇게 시끄러웠던 거 과거에 언제 저기 평론가님 있으세요? 기억이 있으세요? 과거에는 예를 들면 1990년대라든지 그 전의 시대에는 소위 네. 제왕적 총재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총재가 직접 당을 지휘를 하거나 예를 대통령이 들면? 김영삼 누구였죠? 대통령이나 네. 김대중 대통령도 네. 대통령 하면서 당을 지휘를 했었죠. 네. 심지어 뭐 청와대에서 공천 다 하고 그렇죠. 예, 그런 그렇죠. 시절이고 네. 대표는 어느 정도 좀 관리인 같은 분이 대표를 맡거나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낙점을 해놓거나 음. 뭐 이런 적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별로 아예 소란이 없었고 어떻게 아예 보면 당연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당정 분리 현상이 일어나면서 네. 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뭐 현재까지 계속 어느 정도 이어져 오고 있는 흐름인데 네. 대통령은 여당 경선에 개입을 전혀 개입을 안 합니다. 하죠. 전혀 안 하고 하죠. 이제 네. 근데 이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은 여당을 포괄하는 존재인데 개입을 하는 순간 누군가를 지지하는 순간 그쪽으로 힘이 다 쏠려버려서 자유경선이라든지 흥행 이런 것들은 다 퇴색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떼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이제 윤심 논란이 벌어지면서 근데 윤심 논란의 특이점은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넘어서서 윤심을 파는 사람이라고 지목된 사람에 대해서는 응징이 주어진다. 네, 예. 예. 바로 성명이 나오고 그렇죠. 네. 지지의 수준을 넘어서서 반대 수준까지도 네. 가는 네. 이런 행동들이 이제 여권의 핵심부에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좀 대통령실에서 저런 성명이 나오네. 좀 아, 그런 경우가 네. 몇 번 있었죠. 어쨌건 오늘은 그래서 안철수 의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나섰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윤심 네. 논란 때문에 후보 사퇴설까지 돌았었잖아요. 더더군다나 이게 최근에 그 나경원, 유승민이 전 의원 두 사람의 사례를 볼 때 안철수 의원 이번에도 완주할 수 있을까? 정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이런 소문이 나오는 중에 또 비전 발표회 하루 앞두고 어제였었죠. 네. 그 잠행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소문이 더 커지기도 했고.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오늘은 일단은 네. 뭐 비전 발표회를 통해서 나타났고 네. 사퇴할 것이냐라는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에 관련 그렇죠. 질문을 안 의원이 받게 됐는데 1위 후보가 사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네.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안 의원의 마음속에는 네. 이런 목소리가 있지 않았을까. 어떤 목소리? 여론조사 1등인데 사퇴하는 자 누굽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조금 더 네.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오늘 그 안철수 캠프에서는 그 일성이 그거더라고요. 네. 1위 후보가 사퇴하는 모습 본 적 있느냐. 네. 예. 근데 저는 아침에, 또 예. 하나 좀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게 네. 1위 후보라는 표현도 시비거리가 되지 않을까. 아,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몇 개 살펴보면 오차 범위 이내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혹시나 이제 어떤 당원들이라든지 경쟁 주자가 봤을 누가 때 1위래? 또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 그렇죠. 1위 8위를 하고 있다. 아. 선관위에 제소하겠다. 이런 아.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까. 현재 분위기상으로 제가 농담 삼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살얼음판인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표현도 시비가 걸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 1위 후보라는 게 진짜 오늘 또 나경원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하고 네, 김기현 의원. 예, 의원하고 어쨌든 간에 저 김기현 의원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또 진짜 말씀하신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어떨까요? 그 부분은 이제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김나연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것은 반영이 되지는 않았기 아직은, 때문에 네. 근데 슬슬 주중에도 실시되는 여론조사가 있을 거고 네. 또 금요일쯤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있을 거기 네. 때문에 조만간 종합적으로 뭐 대통령실이나 친윤계 핵심의 흐름과 또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연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네. 목요일 금요일쯤에 여론조사에서 또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하루 동안 선거 전략을 정비했다 이렇게 말했고 일단 수정된 전략으로 윤핵관 또 윤안연대 이런 말 쓰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안철수 의원 어떤 식으로 해나가겠다는 건가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어떤 연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기는 어려워졌다. 그렇죠. 홀로 서기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윤심팔이는 이제 안 되고. 네. 뭐 본인은 8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았겠지만. 않았겠지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된 거 맞설까라고 했을 때 네. 그것도 모습은 좋지 않은 게 어느 정도 구애하는 듯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수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고심이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면으로 그 수위가 궁금하더라고요. 정면으로 도전하지는 않는 가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할 말은 하면서 네. 조금 숙이고 간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결심을 한다고 해서 가닥을 잡기 어려운 것이 공격이 그렇다면 수그러들까 했을 때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격이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는 징후가 네. 뭐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 신영복 교수를 그렇죠. 존경한다고 오늘 했다. 그 얘기가 사상이 있었죠. 의심스럽다. 네.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 고리 1호기 폐쇄 발언을 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사상 검증 정체성에 대한 의문 네. 이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공격하는 걸로 보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둑이 터져버린 이상 네. 추가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경쟁 주자들이라든지 의원들이 그런 공격을 중단을 한다고 해도 네. 당원들 사이에서는 구전으로 그것이 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 파상 공세에 가까운 이 사상 검증 네. 이런 것들을 안 의원이 그대로 버텨낼 수 있을까? 네, 버틸 수 있을까 더하기 참을 수 있을까? 네. 네, 네. 맞서서 공격하고 싶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이 또 관전 포인트죠. 네. 그래서 김영우 전 의원 그런 얘기 했던데요. 이번에는 철수 안 하냐 그랬더니 안 철수입니다. 뭐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오늘 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철수 안 해요. 그러니까 안 철수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본인들 의지는 확고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철수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을 것이고, 근데 다만 아직까지도 전당대회가 한 달 정도 남아 있다. 네. 예,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펼쳐질 그럼요. 것이냐? 아직 이것은 많은 시간이 남아있죠, 굉장히 까마득하게 그렇죠. 여겨집니다. 네네. 아까 그 윤 대통령 뭐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 개입한다는 얘기, 선거에 개입한다는 얘기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데 또 재밌는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1호 당원이고 한 달에 당비를 300만 원씩 낸다. 한 네. 달에 300만 원씩 내고 있다. 이런 사실을 공개를 했어요. 이거는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가족이 어떤 집에 살고 있는데 네. 그 집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듯한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이 집에 월세를 얼마 냈는데 라고 이라도 얘기한다면 들어오겠다는 걸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아. 제가 좀 묘하게 판단이 든 것은 당비를 300만 원 낸다고 했을 때는 나는 당원이기 때문에 당의 일에 개입할 수 있다 쪽으로 그렇죠. 들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게 들리네요. 근데 네, 그러면서도 그렇죠. 대통령실에서는 당무 개입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은 아마도 결국은 당무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네. 우리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건 아니다에 가깝지 않을까. 부당 나의 개입이 권리다. 아니다. 정당한 권리다. 예. 300만 원 내는 당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다.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그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보이네요. 네. 사실 한 달에 당비를 300만 원씩 내는 당원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특별 당비이고 특별 당비. 또 대통령은 급여가 좀 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아. 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의원 측의 김영우 선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좀 섭섭하다는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비를 300만 원씩 내는데 뭐 이런 것도 못해 이런 거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유독 안철수 의원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냐 하고 김영우 전 의원이 좀 네. 따지는 투로 물었던 거죠. 네, 섭섭하다는 표현은 사실 많이 톤 다운 시킨 게 아닐까 싶어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말이었을까요? 솔직히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김영우 네, 의원 화났겠죠. 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돕는 입장에서는 네, 네. 뭐 할만 하안 할만한. 예, 그러면서 이제 네. 섭섭하다 정도로 그렇게 네.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네. 본인도 사실 국민통합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다가 해촉이 돼 버렸거든요. 그렇죠. 나경원 전 의원하고 그렇죠, 비슷하게. 그렇죠. 그것도 해촉한다는 네. 기사도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김영우 전 의원도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싱숭생숭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한테 새로 이렇게 가담을 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어떤 결심을 하고 네. 그 가운데서는 질 결심도 포함돼 있을 거예요. 질결심. 예, 질 수도 있는데도 내가 질 수도 밀겠다. 있다. 네. 예, 질 수도 있는데도 내가 민다라고 해서 이렇게 합세를 하게 됐는데 이런 네. 일을 겪고 있으니 그리고 네. 사실 공세를 퍼붓는 쪽의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많이 봐왔던 당원들이나 인사들일 거란 말이죠. 네. 이런 풍경들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까. 네, 네, 네. 어쩌면 안철수 의원보다 김명우 전 의원의 당혹감이 더 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소식 하나 더 정리해 볼게요. 네. 그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 좀 했었죠.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어떤 선택을 내릴까 이제 그런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김기현 의원과 오찬 회동을 하고 나서 사실상 손을 잡은 모습이고 네. 이제 김나연대 아까 말씀하셨던 김나연대 이루어진다면 판세가 이제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판세는 결국 여론조사를 일단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경원 전 의원 지지하다가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간 국민의힘 네. 지지층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이쪽이 다시 김기현 의원으로 우회해서 갈런지 아니면 그래도 안철수 의원 쪽으로 머무를지 예, 이것은 여론조사에서 결국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네. 여론조사하고 다른 거는 당 조직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 지지층과 달리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이고 아. 빠르게 조직적으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네네. 분명히 당원 조직 사이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아. 그래도 나경원 전 의원 또 이렇게 승복하고 함께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김기현 의원으로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일반 지지층보다는 당원들 사이에서 당원들 훨씬 사이에서. 빠르게 퍼질 것이다. 네네네. 이건 예측이 가능하죠. 그 와중에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잖아요. 이준석계 후보라고 지금 생각할 네. 수 있는 최근에 출마를 선언한 천하람 후보. 네네. 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컷오프를 컷오프 통과. 통과하느냐 마느냐 네. 그 선에 걸쳐져 있다라고 하는 관측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제법 있는데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보다는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주자 이준석 전 대표가 공인하다시피 한 주자이기 때문에 네. 그쪽 표가 흡수가 된다면 네. 4등 안에는 분명히 들어간다라고 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예측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건 뭐 국민의힘 이 전당대회가 조금 더 재미가 있어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눈 정치권 이슈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번은 이제 두 번째 이슈 오프너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아마 8시 뉴스 톱이 되겠죠.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오늘 하루 온라인 뉴스창 그리고 국제뉴스 뒤덮었던 튀르키예 강진 소식입니다. 소식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자리 좀 정리하죠 뭐. 네, 김수미 평론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예. 지금 오늘 이제 누가 나오실 거냐면은요. 국제부의 신정은 기자하고 그 다음에 이희수 교수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성공회대 이슬람문화연구소 이희수 교수님 두 분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신정은 기자는 오늘 정말 국제부에서 또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지금 막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8시 뉴스 리포트를 막 열심히 편집을 하고 네. 제가 또 특별히 모셔왔어요.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빨리 편집하고 와 이러면서 지금 모셔왔고요. 이희수 교수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중동 이슬람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최고 권위자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고 저는 또 파리 특파원 시절에 또 책도 많이 보고 해서 한번 또 뵙고 싶었는데 오늘 또 이런 기회에 또 뵙게 됐습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좋지 않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게 됐는데 어쨌든 튀르키예 지진 소식 한번 우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신정은 기자 네. 지금 막 리포트 하고 왔죠. 개강 준비하고 왔죠. 네네. 사실 지금이 제일 좀 바쁜 그러니까요. 시간대잖아요. 지금 제일 곧 바쁜 시간이에요. 지금 13분 남았다고 하는데 네. 곧 팔뉴스 시작할 텐데 네. 지금 제작을 막 마치고 아, 왔거든요. 네네네. 지금 계속해서 숫자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네, 지금 네. 하루 만에 사망자 집계된 게 5천 명을 넘었고요. 네. 지금 이 지진 자체가 이제 튀르키예 지역이랑 시리아 지역 그 음. 국경을 맞댄 지역에 지금 지진이 난 건데 네. 그 곳에서 이제 보면은 터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3,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3,400 명? 네, 튀르키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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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리아는 1,600명의 사망자가 그래서 발생했다. 5천 명이 넘었죠. 네, 그리고 이제 부상자도 지금 2만 명이 넘도록 이제 집계가 됐는데 네. 지금 현지 상황이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안 좋은 거예요? 일단 날씨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네. 겨울이죠. 그런데 네네. 뭐 강풍, 폭설 그리고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전해드릴 팔뉴스 영상 보시면 네. 막 눈이 엄청 쌓여 있고 바람도 많이 불어요. 아니 근데 튀르키예가 유럽하고 여기 붙어 있는 제일 끝 쪽이죠. 그러니까 아시아와 붙어 있는 그쪽인데 날씨가 그렇게 추운 지역이 있나요? 거기가 저 아까 지금 날씨. 아시아 쪽에 있는 시리아 쪽의 네네. 접경이니까 네. 뭐 유럽 쪽 이스탄불하고는 한 1,00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거기는 차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날씨가. 아,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구조 같은 경우에도 건물 잔해 무너지고 이런 거 많이 보셨겠지만 네. 골든 타임이 있을 텐데. 그렇죠. 골든 타임 지금 얼마나 남았을까요? 네, 근데 이제 날씨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그건 시간이 지금 속절없이 흐르고 있고.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네. 뭐 부상자 또는 이제 그 이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네네. 안타까운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지금 현재 어나운서가 굉장히 긴급하게 저도 예. 뭐 터키하고 지금 실시간으로 연결이 네네. 되어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 긴급 어나운스먼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헌혈이 필요하다. 네. 지금 부상자가 너무 급증하기 때문에 아, 네. 지금 뭐 소위 말하면 헌혈 캠페인을 하고 있고 두 네. 번째는 긴급하지 않는 휴대폰은 좀 자제해달라. 네, 이거 무슨 왜냐하면 말인가요? 통신 장애가 네.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잔해에 묻혀 있는 사람과 주로 휴대폰으로 접속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소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네. 지금 과부가 걸려가지고 네. 이제 소위 말하는 희생자하고 접근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긴급 어나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휴대폰을 자제해달라. 긴급하지 네. 않은. 그다음에 네. 긴급하게 헌혈 캠페인에 동참해달라. 네. 그만큼 굉장히 지금 골든 타임이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8시 뉴스 이런 뉴스도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강진이요. 그러니까 규모 7.8 그래서 84년 전에 기록된 튀르키예 역사상 최악의 지진과 뭐 같은 위력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데 네. 지금도 뭐 7.5 이상 되는 추가 강진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지진이 사실 저희한테는 막 익숙하진 않잖아요. 뭐 그렇죠. 경주, 포항 뭐 이런 일들은 있었지만 이게 규모 7.8이 얼마나 강한 그렇지. 거냐면 네. 그게 이제 히로시마 원자 폭탄 네. 있죠. 네, 32배. 음. 그러니까 32개가 이제 한꺼번에 아, 폭발하는 그 정도 네. 수준이고 경주 아. 지진의 한 1000배 정도 된다 이렇게 경주 전문가들은 지진의 1000배 정도 네, 설명을 네네.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홍지영 선배 이야기한 것처럼 네. 그 처음 지진 같은 경우에는 7.8 강진이 있었는데 9시간 후에 또 여진이 있었는데 그게 7.5 규모예요. 아,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여진이 지금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고 100번 넘는 100차례 아. 넘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서 네. 사실 구조 자체도 되게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구조하는 도중에도. 네네. 네. 그런데 교수님 그 지진이 발생했던 곳들이 원래 이렇게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에요? 원래 위험한 곳인가요? 원래 터키는 지진이 제가 기억해도 수십 차례 그렇죠. 일어났기 때문에 네. 위험 지역입니다. 터키 지진은 항상 이 외신에서 자주 떠요. 그렇습니다. 수시로. 네. 그런데 이번에 났던 가지엔텝, 카라만마르시, 산우르파 삼각 지역은 지금까지 지진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곳입니다. 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해 왔고 아. 따라서 내진 설계라든지 어떤 약한가요? 도시의 설계 구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취약합니다. 아. 거기서 이제 강타했기 때문에 희생이 이제 컸던 것 같고요. 네. 내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았겠구나. 네. 저희가 네. 현지 교민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네. 하루 종일 제일 바빴던 게 음. 그 교민분들 연락이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안 닿긴 해요. 네. 근데 어젠가 우리 저 외교부에서는 교민 피해 없다 이렇게 보고가 나오긴 했었잖아요. 기사가. 네, 지금 네. 우리 교민들이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 전체에 지금 2,700분이 계신데 그 중에 이제 2,700분? 지진 피해 지역에는 한 100여 분 정도가 계신데요.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진이 좀 피해가 심하지 않았던 지역에 좀 거주하셨던 분들이 계시고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인 유학생 한 분이 지진 직후에는 연락이 닿았다가 지금 아. 끊겨서 지금 현지 대사관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이제 교수님 이야기한 것처럼 네. 워낙 통신 상황이 지금 안 좋아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네. 사진 좀 갖고 왔는데 좀 네네. 보여드릴 수 한번 있을까요? 볼까요? 뭐 사진을. 서진우 선배? 네. 어. 지금 이게 그 한인 교회예요. 아. 네, 원래 이제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네. 한인 교회고 이게 100년 넘은 문화재 음. 3층짜리 건물인데 네. 이 교민분이 보내준 사진인데 이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 네, 조금 완전히 보이세요? 무너졌네요. 네, 네. 완전히 무너졌네요. 사실상 네. 이제 지진 전후 사진 네, 비교라고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오후였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기사 준비하고 있는데 막 외신 어전트가 막 뜨는데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터키에서 지진이 났다. 뭐 이렇게 나서 튀르키예에서 그래서 저도 이게 건물이 밀집된 지역이면은 피해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피해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서 외교부에서도 지금 상황을 좀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가지엔텝이란 도시가 거의 200만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네. 우리가 시골 마을이 아니고 아. 그쪽에 가장 중심적인 주도고 거기가 진앙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 바로 진앙지가 200만 도시거든요. 200만 도시. 그 아파트 밀집촌이고 네. 거기서 그냥 뭐 건물이 무너지니까 그 한밤중에. 피해는 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지금 아마 네. 정확한 이제 피해 파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금 이번 지진이 제일 그러니까 피해가 큰 지역이 어디가 되는 건가요? 지금 교수님이 아마 제가 또 지도를 갖고 왔는데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지안티안 맞죠? 네, 가지안텝 시리아 국경 지역에 있는 서쪽이고 맞아요. 그 동쪽에 산누르프가 있고 북쪽에 카르만마르시라고 하는데 세 군데. 그 세 네. 도시가 바로 이제 지진의 진앙지에 있기 때문에 네. 피해가 아주 급증됐던 그 겁니다. 지역이 이 부근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거기가 이제 시리아하고 얘기했던 여기가 접경이죠? 시리아고요. 여기가 튀르키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지각판들이 맞물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시리아 북서부 지역 그리고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인 거죠. 네네. 여기에 네. 많았고 네. 지금 교수님은 이제 튀르키예 지역 말씀 주셨는데 시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그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네. 특히 이제 정부군에 이제 반하는 이제 반군이 모여 있는 네네네. 지역이기도 해서 네. 피해가 좀 더 컸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 얘기 네, 좀 시리아 전해주시죠. 북부가 네. 지금 아사드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북부 반군의 거점이고 그게 터키와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아사드 정권의 포갑에 견디지 못한 약 40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은 현재 네. 터키 국경에 들어와 있고요. 아, 네. 피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북부에 있습니다. 네. 그 지역을 지진이 강타했기 때문에 네. 시리아에 남아 있는 반군들이 피해와 함께 터키에 들어와 있는 사실 피해자들도 거의 많은 부분이 시리아 난민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전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삶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지진의 대재앙 앞에 이중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정말 인류 사회에 보게 되면 이제 비극의 현장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지역을 지금 뭐 지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시리아가 거부했다 뭐 이런 기사도 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시리아하고 이제 네. 이스라엘은 거의 뭐 교전 상태에 있는 적대국이기 때문에 네. 뭐 아마 그게 아마 정부군 지역이었으면 좀 태도를 달리했을 텐데 네. 정부군에 맞서는 지역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이런 네. 인도주의적인 앞에서 정치적 이해 타산을 한다는 게 참 서글픈 일이고요. 예. 다행히 우리는 또 시리아와 이제 외교가 이제 맺어지지 않는 비수교국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네. 저 유엔을 통해서 아마 이제 지원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중동 전문가를 모셔서 이쪽 얘기를 조금 더 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어제는 저희가 짧아서 막 고민을 했는데 오늘은 길어졌네요. 자, 교수님 조금 더 자세한 어차피 중동 얘기 그쪽 지역 얘기 이슬람 쪽 얘기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지진으로 그 유적지 파괴되는 게 좀 어떤가요? 뭐 저는 상황이- 인문학자로서 거기에 네. 가장 큰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정말 세계적인 유적지가 직별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오늘날까지 그렇죠. 우리가 알려지지 않던 중요한 유적지가 있고요. 네. 가지안텝의 그 성도 지금 파괴가 됐고 바로 시리아 쪽에 있는 북부 수도인 알레포가 알레포. 십자군의 아주 중요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산들이 있습니다. 아, 거기 그게 유네스코 지금 상당 부분이 이제 문화유산이군요. 훼손된 걸로 네. 알고 있고 네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산우르파에는 2014년 세계 고고학계를 놀라게 했던 11,600년의 인류 최대의 신전 도시가 발굴된 곳이거든요. 네. 그게 뭐 그것도 역시 유네스코 문화유산들인데 뭐 우리가 당장 인명 피해에 뭐 유산까지 집중할 필요는 없지만 네. 이런 소중한 유산들이 날아가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신정훈 기자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일어나서 아. 나가셔도 돼요. 8시 네네, 저희 뉴스 지금 때문에. 곧 예. 8시 뉴스 시작하니까요.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네. 오프너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 네, 기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교수님 조금만 한 말씀만 더 말씀을 제가 끊어가지고요. 예, 지금 그 의료 대응 능력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그 현지에서 어떤 식으로 치료하고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대사관하고 현지하고 계속 저도 이제 한국특기친선협회를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아침부터 그렇죠. 이렇게 대책위를 하는데 내일부터 더 바빠지실 지금 한 것 같네요. 24개의 네. 긴급 물품이 들어와 있고 현재 네. 가장 시급한 것은 자가 발전기랍니다. 전기가 완전히 끊겨 있고 아. 왜냐하면 불이 없어서 이제 연료가 안 되고 이제 네. 희생자와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자가 발전기로 이제 소위 말하는 통신 장비라든지 네. 그 열량을 보충하는 네.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긴급하게 이제 자가 발전기 요청을 해온 상태고요. 아, 네. 문제는 이게 지금 이제 24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48시간이 골든 타임인데 이 그렇죠. 국제 사회가 네.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골든 우리도 타임. 네. 발빠른 행동을 해서 우리 긴급 구호팀이 갔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이제 24시간, 44시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튀르키예 지진 얘기를 좀 더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마 8시 뉴스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아, 교민들은 이번 지진 피해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구조 수습에도 어려움이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곽상은 파리 특파원도 지금 현지로 급파돼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잠시 후 8시 뉴스에서 그 소식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원익 주 튀르키예 대사와 화상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8시 뉴스 한번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큐시트 간단히 살펴보고 8시 뉴스로 넘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큐시트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